그의 100넘버가 9인 이유는 9월부터 가을이 시작되는데 그런 가을 야구의 사나이가 되고파서였다. 이는 또한 그의 몸이 여름을 지나서야 서서히 가다듬어지는 탓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가리켜 김가을이라 부르기도 했다. 너네 아직도 발빠른 중견수 들여오기를 원하니? 박 단장은 친구처럼 지내는 정 단장에게 말을 건넸다. 발빠른 중견수는 수비의 꽃이지. 그리고 뜬공을 잡아서 3루에서 홈으로 뛰어드는 주자를 잡는 건 가장 멋있는 장면이고, 영입하기가 쉽지 않으면 솔깃할 제안을 한번 해봐라. 내 타구가 잘 날아가는 쪽 담장을 가까이 당겨주겠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일부러 2군으로 내려보낸 유망주는 좀 진전이 있다고 하나? 그 선수는 타격 힘도 좋고 수비도 괜찮았으나 왼손 투수에게 너무나 약한 것이 약점이었다. 방망이와 공 차이가 너무 컸다. 좌투수가 선발로 나올 때마다 교체할 수는 없어서 기본적인 대처법이라도 익혔으면 해서 2군으로 내려보낸 거였다. 반드시 안타를 만들진 못한다 하여도 땅볼로 쳐내는 타율이 2할까지는 올려야 했다. 그래서 진루타라도 만들어내길 바랬다. 좌투수가 선발로 나오면 초반부터 투입하고 나중에라도 좌완으로 교체되면 그때부터 출장하고 있어. 아무래도 1군 경기보단 부담이 덜할 거고 분명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올해 약간의 고비는 있었지만 그래도 투수 6인 로테이션을 끝까지 이어온 것이 다행이야. 그간 왜 기량이 떨어지는 투수를 세워 이길 수 있던 경기를 놓치냐고 비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 투수들 기력이 좀 남아있어 보여. 정 단장은 이미 포스트 시즌 운용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듯 보였다. 가을 야구가 시작되면 보고 싶은 선수가 여럿 있어. 유격수와 포수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가장 공을 글러브에서 빨리 빼낼 수 있어서 도루 견제도 잘하고 유격수 깊은 타구도 잘 잡아내지. 가을 야구에는 선수 명단이 좀 늘어나는데 불러 올리려고 해. 매년 기대는 하지만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면 부진해지는 선수가 있었다. 올해에도 시즌 초반에는 반짝하며 성적이 좋았으나 다시 매년 겪는 후반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는 이제 김가을 선수를 불러올릴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에 좀 더 전력 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혈통 야구는 계속된다. 정 단장은 김가을에게 야구 DNA를 물려준 김여추에게 연락할 시점이라 여겨졌다. 김 코치,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고 갈 건가? 오랜만에 만났지만 김여추는 많이 변해 보이진 않았다.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해야 하기에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트럭 구매 비용은 은퇴할 때 일시불로 다 지불해서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 부담은 없지만 운전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대형 트럭은 부담스러워 중형 트럭으로 마련했다고 얘기했다.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컨디션을 잘 조절하느라 신경 쓰고 있지.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마치 선수 시절에 밤잠을 잘 자두려 했던 것 같이. 김가을이 잘하고 있어. 이맘때쯤 되면 자네 생각이 나. 늦게 타격감이 올라오는 자네가 도루를 시작하면 그건 몸이 만들어졌다는 신호야. 그리고서 20연속 도루를 성공시키곤 했었지. 정 단장은 잠시 말을 쉬고는 화제를 바꿨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팀은 3년째 초반에 가을 야구 문턱에서 탈락했어. 이제는 이런 쳇바퀴에서 벗어나려고 해. 내가 구단주 지분도 좀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버지로부터 야구 좋아하는 DNA를 물려받았지. 그러나 내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제 각자의 길로 나가고 있어. 어쩌면 야구를 접고 아이들과 함께 할지도 모르지만 결말을 보고 떠나야 미련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추세라면 가을 야구에는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홈팀 2점을 얻고 좋은 대진표를 차지하기 위해 지역 우승에 온 힘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같은 전략이 잘 안 통하고 있을 때는 역발상도 필요하지. 그렇게 해서 또 조기에 탈락한다고 해도 팬들은 그다지 분노하진 않을 거야. 매년 보아왔으니까. 그간 아끼고 지켜왔던 요소나 기준들을 떨쳐내거나 완전히 뒤바꿀 필요가 있어. 차라리 파격적인 어떤 쇄신책이 필요해. 그러니 가을 야구에 맞게 팀을 고쳐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네가 좀 그 역할을 맡아줄 수 있겠나? 김여추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정 단장에게 물었다. 자네는 투수와 타자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바뀌었으면 하는가? 정 단장은 별로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타격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 알았어.
내가 한 6명 정도를 모아서 지도를 해볼게. 반만이라도 성공하면 괜찮을 텐데. 김여춘은 소집한 선수들의 생활 습성부터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타격 연습 대신 가벼운 줄넘기 운동을 하였다. 나는 힘들 정도로 열심히 하라고는 않는다.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해가는 중에 자기 체력을 안배하면서 어떻게 완급 조절하는지를 배우도록 해라. 그리고 근력 운동으로 로프 타기 연습을 시켰다. 나는 여러분이 로프를 타고 오르며 어떨 때 쉬었다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냈으면 좋겠다. 항상 약간만 땀에 뵐 정도로만 운동해라. 그 정도가 몸 컨디션과 집중력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단장은 투수 지도를 할 또 다른 옛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다. 자네의 처방은 너무나 정확해서 우리는 자네를 닥터노라 부를 수밖에 없었지. 정단장은 그의 이전 활약상을 떠올리며 말했다. 우리는 투수들의 타자 대처법에 새로운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타자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색다르게 주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투수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네. 닥터노는 당장 소집 가능한 투수들을 라커룸으로 불러 지도를 시작했다. 많은 타자들이 왜 초구부터 가운데 들어오는 공을 기다리는가? 이는 선수마다 다음 공을 예측하는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대팀 대결 선수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경우를 살필 수는 없고 특이하고 다른 점만 모아서 본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나는 이 데이터 자료에서 어떻게 상대 선수의 성향을 특정 지을 것인가를 조언해 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느 특정 선수의 약점이나 단점을 직접 말해주진 않겠다. 이는 도의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익혀야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 동료들을 불러서 만나는 중에 정단장이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이영도의 아버지 이기백. 힘든 일을 겪었지만 안부 인사차라도 연락해보려 하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 그러니 편한 시간에 식사나 같이 한번 하자고 하였다. 그는 잠시 주저하는 것 같더니 이내 수락하였다. 선수에게는 끈기근성이 필요하지만 모두가 타고나는 건 아니야. 자네는 타석에서 29까지 파울을 쳐내는 일이 자주 있었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정단장은 이기백의 선수 시절을 떠올리며 말문을 열었다. 얼마 전에 김여추와 닥터노에게도 연락했어. 경기 전 순서로 예전 전성기를 돌아보는 행사를 가지려 해. 자네도 참석해주면 좋은데 부담이 되면 안 나와도 되네. 이기백이 한참 동안 창문을 음시한 후 대답했다. 정단장, 경기에 임하기 전 선수들은 오늘 게임에서 전력을 다해 후회 없이 플레이할 거라 다짐하지.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이와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자꾸 이런 마음가짐이 틀어진 것 같아서 다시 고쳐잡고 싶어서 나온 거네. 언제까지나 돌아서 있을 수만은 없지. 고맙네. 그리고 또 여건이 된다면 타자들을 직접 지도하진 않아도 타격 코치와 함께 개선책들을 토의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록들을 살펴보겠네. 홈게임 경기가 펼치는 날 정단장은 김여추, 닥터노, 이기백 3인을 경기장으로 초청하였다. 셋이 나란히 서서 시구를 하게 하였고 포수들도 따로 세웠다. 시구가 끝난 후 이기백이 장내 마이크를 잡았다. 경기를 펼칠 때 불리한 전력의 팀을 우리는 흔히 언더독이라 부릅니다. 저는 한 동료에게 언더독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흔히 슈퍼독이라 지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언더독의 반대는 탑독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탑독은 앞선자, 리더십 또는 선수들의 롤모델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진정한 탑독의 역량은 아마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대범함, 평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박한 순간 하이 레버리지라 불리는 상황에서 어느 때는 그런 타석에 들어서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점 차이에선 잘 막아내던 클로저가 오히려 3점 차 리드에선 긴장감이 풀려 세이브에 실패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 관계없이 최상의 기량을 펼치면서 힘찬 투지로 경기에 임하고 이같이 인생사도 헤쳐나가는 선수와 저 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꽤 잘 치는 한 베테랑 선수가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항상 한 해 통산 타율이 3할에 약간 못 미친다는 점이었다.
여러 번 2할 9푼대까진 이르렀으나 3할을 못 넘어섰다. 그렇지만 올 한 해는 규정 타석수를 다 채웠는데 타율이 딱 3할이었다. 그의 경력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이기에 팀은 잔여 경기 중에 그를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그런데 뒤지고 있던 9회 말 역전의 찬스가 왔다. 원아웃의 주자가 3루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타자는 오늘 부진한 하위 타선의 선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베테랑을 대타로 내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원래 명단에 있던 선수가 배트를 들고 덕아웃을 나서려 할 때 그 베테랑 선수가 타자를 막아섰다. 내가 쳐보도록 할게. 결국 그는 내야 땅볼로 물러났지만 필요한 타점을 얻어냈다. 그의 최종 타율은 3할에서 1, 2가 모자란 2할 9푼 9리가 되었고 그렇게 정규 시즌은 끝나가고 있었다.